안녕하세요. 오피노 마케팅의 대표 전민우입니다. 지금 현재 저희 회사에서 저희 고객사들의 나치판 역할을 해줄 수 있는 실력 있는 인재들을 모시고 있습니다. 저희 회사는 데이터 분석과 그로스 해킹을 기반으로 한 퍼포먼스 마케팅 광고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고객사의 니즈를 반영해서 다양한 데이터 분석과 실험을 통해서 성과를 올리는 일들을 하고 있는데요. 컨버스라든지 아니면 닥터마틴, SKT나 아니면 에나더스토리즈, 티스테이션 등의 데이터 분석들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사이트 내부의 전환율을 올리는 일들을 기반으로 하고 있고, 추가적으로 이러한 결과들을 가지고 더 나은 광고 매체의 성과를 올릴 수 있게 노력을 하고 있는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퍼포먼스 마케팅이라는 용어 자체가 굉장히 좀 핫해진 것 같아요. 여러 기업이나 그리고 여러 마케터를 준비하는 친구들도 많이 좀 사용하는 단어가 됐는데, 그래서 오피노에서 정의하는 퍼포먼스 마케팅을 말씀을 드리자면은, 예를 들어서 조금 회원가입자 수가 굉장히 큰 브랜드에서 이번에 단기적으로 빠르게 세일즈를 올릴 수 있는 마케팅을 하고 싶다라고 했을 때, 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지금 우리가 이런 마케팅을 했을 때 얻을 수 있는 매출은 얼마인지를 계산해서 가장 효과적인 마케팅을 찾아내는데, 예를 들면 CRM 마케팅, 이메일을 보내거나 문자를 보내는 마케팅 등이 될 수도 있겠죠. 이런 것처럼 정해진 마케팅이 아니라 가장 효율적인 마케팅을 찾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필수 스킬이 있다라기보다는 온라인 전반적인 마케팅에 대한 이해도와, 그리고 저희가 퍼포먼스 마케팅을 하고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데이터 분석과 개발적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이해를 갖추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아까 온라인 마케팅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는 페이스북 광고를 다뤄봤다라든지, 구글 광고를 운영을 해봤다라든지, 아니면 네이버 검색 광고, 또 혹은 구글 애널리틱스라는 툴을 이용해서 데이터 인사이트를 뽑아서 뭔가를 개선해봤다라는 경험들이 있다면 사실 정말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가장 필요한 능력은 아무래도 빠르게 뭔가를 습득하는 능력이 정말 중요해요. 디지털 마케팅 시장에서 굉장히 많은 채널과 광고 상품들이 있고, 그것들은 굉장히 빠르게 업데이트가 되고 있다 보니까 내가 하나만 잘하고 있다라고 했을 때는 그것은 도태되기 조금 쉽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그런 전반적인 이해도 필요하겠지만, 이런 숫자에 대한 걸 잘 이해하고 빠르게 습득할 수 있는 사람이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로스 매니저는 퍼포먼스 마케터가 광고비를 쓰고 정교한 타겟팅으로 우리 웹이나 앱으로 유저 한 100명 정도 유입시킨다라고 했을 때, 100명 중 정말 적게 잡아서 한 90명 정도는 이탈을 해버리거든요. 그럼 그 사람들이 왜 이탈을 하는지를 밝혀내는 게 그로스 마케터, 그로스 매니저가 하는 일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A라는 지점에서 이탈이 계속 발생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데이터를 살펴보니까, 또 고객에 대해서 좀 더 인터뷰도 해보고 깊게 이해를 해보니까 왠지 원인이 B 때문인 것 같은 거죠. 그래서 B를 개선시키면 A에서의 이탈이 줄어들 거고 결론적으로 매출이 상승할 거야 라는 가설을 세우는 일을 합니다. 사실 가설을 세우는 거에서 끝나진 않고요. 이 가설이 맞는지 아닌지 증명을 하기 위해서 실험이라는 걸 하게 되는데, 실험을 간단하게 정말 간단한 예로 말씀드리면, 특정 버튼이 있는데 그 버튼이 빨간 색깔일 때와 파란 색깔일 때, 어떤 색깔일 때 사람들이 반응해서 클릭을 많이 하는가를 비교해서 더 나은 것을 실제로 적용하는 일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당연히 데이터를 다각도로 볼 수 있는 능력이랑 그 데이터에서 인사이트를 뽑아내는 것도 당연히 중요하겠지만은, 무엇보다 마인드셋이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내가 세운 가설이나 내가 데이터로부터 뽑은 인사이트에 어떤 빈틈은 있지 않을까, 혹시 좀 흠은 있지 않을까 라는 것을 끊임없이 자문하는 거죠. 자문해서 그 빈틈을 메워나가는 과정이 어떤 그로스 마인드셋에 좀 가까워지는 과정이지 않을까 라고 생각이 들고, 두 번째는 인내심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을 것 같고, 어떻게 보면 집요함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사실 데이터를 본다는 게 되게 노가다처럼 느껴질 때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작은 것을 놓치지 않고 그 작은 것들이 계속 쌓여가지고 크게 된다. 그러니까 복리 같은 거죠. 그 복리의 마법을 믿는 그런 마인드셋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SNS에서 볼 수 있는 광고 콘텐츠를 만드는 일을 하는데, PM이 광고를 기획해서 주면 그 광고가 시각적으로 더 효과적일 수 있게 디자인하는 일을 합니다. 기본적으로 포토샵을 할 줄 알아야 되고, 저희 고객사가 신발, 의류, 화장품 등 굉장히 다양한데, 기획자가 어떤 의도로 기획했는지 빠르게 파악하고, 그 고객사의 디자인 스타일도 빠르게 파악해서 디자인을 하는 일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디자이너가 개인적으로 스케줄링을 해야 하는데, 그 스케줄링을 어떻게 잘 하느냐도 중요하고, 정해진 마감일 내에 디자인을 완료할 수 있는 스킬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예전에 다니던 회사들도 모두 마케팅 회사였는데 제가 마케팅을 하면서도 고객사의 광고를 도와주면서도 실제 그 광고가 제대로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결과를 좀 알기가 어려웠어요. 물론 저뿐만 아니라 고객사 역시 알기가 어려웠고, 그래서 개인적인 욕심 때문에 해외에 있는 여러 가지 로그 분석 툴들을 좀 검색해 보다가 구글 애널리틱스라는 툴을 발견하게 됐고, 이제 해당 툴을 제가 이제 학습하는 과정에서 컨설팅과 그 다음에 강의를 진행하게 됐는데, 실제 이제 그 과정에서 만나게 된 여러 뜻이 맞는 친구들과 같이 이제 오피노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제가 처음에 오피노를 합류하게 된 게 사실 조금 다른 분들하고 좀 비슷해요. 전민우 대표님을 애초에 알고 지원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사실 저도 똑같은 케이스입니다. 저는 애초에 디지털 마케팅이라는 이런 업종에 발을 붙였을 때도 그 이전에 공부했던 게 전민우 대표님의 GA 강연을 듣고 좀 관심을 가지게 됐었고요. 그리고 이전에 다른 디지털 마케팅 에이전시에서 근무를 하고 있을 때도 추가적인 공부를 할 때 찾아보니까 전민우 대표님의 강의를 또 듣게 되었던 거예요. 그렇게 여러 번 전민우 대표님의 강의를 듣다 보니까 사실 사람에 대한 매력을 조금 느꼈던 것 같고, 이분과 같이 한번 일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조금 강하게 느꼈던 것 같아요. 제가 본격적으로 프로젝트를 맡았을 때의 일인데요. 프로젝트의 중요성도 워낙 높았고 제가 또 긴장도 많이 했고, 그때 당시는 업무적으로도 역량이 많이 올라오지 않았을 때라 프로젝트 초반에 굉장히 좀 힘들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때 제가 맨날 사무실에서 표정이 죽어 있으니까 하루는 대표님께서 내일 같이 일하자라고 하시더라고요. 내일 어디까지? 몇 시까지 어디로 나와라 라고 해서 나갔는데 저희 차를 타고 어디 산골짜기로 데리고 가시더라고요. 근데 거기가 파주 헤이리 마을이었습니다. 같이 일하면서 심적으로 되게 좋은 말씀도 많이 해주시고, 무엇보다 업무적으로 과외를 받았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정말 놀랍게도 그날부터 다시 프로젝트 성과가 좋아져가지고 저도 스트레스가 줄고 성과가 나오니까 또 자신감 얻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저희가 다른 대행사와 큰 차이점이라고 한다면 계약 단계부터 저희가 최대한 주도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저희 내부의 PM에게 주도권을 많이 주는 편이거든요. 사실 이제 이러한 형태로 일이 가능한 이유는 데이터 드리븐 마케팅을 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데이터 기반으로 우리가 의사결정을 하고 데이터 기반으로 제안을 하기 때문에 실제로 내부의 PM이 데이터 기반으로 이야기를 했을 때 그것 자체가 굉장히 잘 고객사에게 설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과정에서 아무래도 주도적으로 프로젝트를 끌고 갈 수 있는 것이 다른 대행사하고의 큰 차별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주도적인 문화 이외에 저희가 다른 대행사하고 좀 큰 차별점은 실패해도 되는 프로젝트가 있다라는 건데요. 저희가 최근에 내부에서 제도를 만든 게 뭐냐면 져도 되는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축구 선수를 좀 비유를 해보면 축구 선수들이 매번 리그를 하고 프로 선수들끼리 경기를 하는 게 아니거든요. 리그가 시작되기 전에는 그들끼리 연습을 하고 팀플레이를 맞춰보는 시간들, 그러니까 즉 연습을 하게 되는데, 실제 이게 이런 비즈니스 환경으로 오게 되면 특히나 대행사 같은 경우에는 고객사의 어떤 프로젝트를 져도 되는 프로젝트라고 생각하고 하기에는 너무 어렵거든요. 고객사의 예산을 가지고 프로젝트를 하다 보면은 큰 압박감이 있을 수도 있고, 본인이 이미 잘하고 있는 것에도 불구하고 그런 압박감에 시달리다 보면은 본인의 역량을 잘 표현하기가 어렵단 말이죠. 그렇다 보니까 내부적으로 져도 되는 프로젝트를 좀 구성해 줌으로써 본인이 잘하는 걸 더 연습해 볼 수 있는 시간들을 주고, 그래서 내부에서 팀을 이렇게 만들게 되면 오피노 차원에서 저희가 광고비를 지원을 해드리고 편안하게 망해도 되는 프로젝트들을 팀원들끼리 구성해서 할 수 있도록 그런 환경들을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통해서 실제 리그를 뛸 때, 그러니까 실제 고객사 프로젝트를 진행을 할 때는 훨씬 더 완성도 높은 플레이를 해볼 수가 있는 거죠. 보통 생각하는 일반 회사와는 다르게 직원들 관계가 매우 수평적이고 예쁜 카페를 찾아서 같이 업무를 하기도 하고, 모르는 게 있으면 335 모여서 스터디를 같이 하기도 하고, 업무 외적으로 취미생활도 같이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표현하면 대학교 동아리 같은 분위기입니다. 정말로 수평적인 분위기인 것 같아요. 흔히 분위기가 좋은 회사는 많지만 뒤늦게 들어오신 분이 회사를 바꿀 수 있는 정책을 제안할 수도 있고, 그게 합리적이다라고 했을 때는 충분히 받아들여지고 있어요. 제가 가장 좋아하는 건 사내 강의 지도입니다. 이게 왜 생겼냐면 새로 들어오시는 분들이 어떻게 하면 업무 역량을 좀 빠르게 향상시킬 수 있을까 고민했던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내부적으로 업무 역량을 빠르게 향상된 분들이 자기가 스스로 학습한 내용을 자료로 만들어서 배포하거나 혹은 사내 강의로 열거나 아니면 동영상으로 찍어서 이제 공유해 주신 분들도 있었거든요. 또 사내 강의 문화를 좀 더 독려하기 위해 사내 강의를 하게 되면 소정의 리워드를 제공하는 그런 문화가 있습니다. 가장 먼저 꼽을 수 있는 건 아무래도 노마드일 것 같아요. 사실 출근을 하지 않아도 되고 시간을 굉장히 자유롭게 쓸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들으면은 노마드는 사실 너무 직원들만의 복지가 아니냐라고 할 수도 있는데, 실제로 일을 하다 보면은 굉장히 시간을 자유롭게 쓸 수 있는 게 능률을 많이 올려주기도 하더라고요.
가령 저는 이전 회사 다닐 때는 출근할 때 1시간 그리고 퇴근할 때 1시간이 걸리다 보니 어쩔 수 없이 하루에 2시간은 그냥 조금 허비하게 됐는데 지금은 이제 제가 원하는 장소에서 바로 일을 하다 보니까 조금 더 빠르게 일을 시작할 수 있고 퇴근해서도 조금 더 여유롭게 일을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실제로 재작년 벚꽃 시즌에 일본을 가서 일본에서 일을 하기도 하였고 매일 사무실에 출근하는 것보다 원하는 장소에 가서 원하는 일을 할 수 있다는 게 가장 특별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팀원들 간의 신뢰가 있기에 지금까지 이 제도가 잘 유지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는 고객사가 실제로 성장할 수 있고 성과를 낼 수 있는 방향으로 안내를 해주는 나침판 역할을 하고 싶습니다. 실제 이미 그런 일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실력 있는 인재분들이 저희 회사에 함께 하셔서 실제 저희도 배우고 싶고 그리고 인재분들도 저희의 툴 그리고 저희 조직 안에서 많은 성장이 있을 거라 기대가 됩니다. 서로를 좀 신뢰할 수 있고 그다음에 서로를 신뢰하는 과정에서 성장이라는 게 자연스럽게 일어날 수 있는 조직이라서 여러분들께서도 많은 관심 가졌으면 좋겠습니다.